안녕하세요. Keep the Front Line 게임의 발표를 맡은 이진성입니다. 저희 프로젝트의 핵심 목표는 강학습 기반 유닛 판단을 구현한 턴지 게임을 만드는 것입니다. 개발 목표는 다음과 같습니다. 강화학습을 통해 튜닝된 가중치로 상황에 따라 유동적인 판단을 내리는 게임 유닛을 턴지 게임에서 구현하는 것과 이 게임을 실행하거나 배포할 수 있는 AWS 인프라를 설계하는 것입니다. 개발 동기를 말씀드리겠습니다. 게임에서는 일반적으로 게임 유닛의 행동을 설계하는 데 있어 Finite State Machine이나 Behavior Tree, 유틸리티 시스템 등을 사용합니다. 여기서 유틸리티 시스템에 대해 설명을 드리자면 유닛이 가능한 행동들을 점수로 평가할 수 있게 계산식을 세워 유닛이 가능한 행동 중 가장 높은 점수로 평가된 행동을 최종 선택하는 방식입니다. 계산식에는 게임 로직에 맞게 여러 가중치들이 들어있는데 이 가중치들은 개발자들이 직접 입력합니다. 계산식이 단순하거나 가중치가 고정적이면 유닛 행동 패턴이 다양하게 나타나기 힘들고 그러면 난이도가 쉬워지는데 물론 이를 극복하는 방법으로는 유닛 수, 유닛의 스탯을 조절하는 등의 기법으로 난이도를 조절하거나 아니면 특정 분기나 선형적으로 가중치가 증감하도록 로직을 짤 수도 있습니다. 다만 결국 개발자가 이런 가중치를 조절하는 기법을 설계해야 합니다. 저희는 이 가중치들을 직접 조절하기보다는 강화학습을 통해서 상황에 맞게 가중치를 추론해내는 모델을 만드는 것을 목표로 했습니다. 저희 게임의 적 유닛 의사결정 구조는 비헤이비어 트리와 유틸리티 시스템이 혼합된 구조로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공격에는 4개, 이동에는 2개, 총 6가지의 가중치가 유닛의 의사결정에 필요하게 됩니다. 강화학습 방법에 대해서 말씀드리면 강화학습을 하기 위한 턴지 게임을 우선 만듭니다. 기본적인 게임의 틀을 빠르게 갖춘 뒤 학습에 들어갔는데요. 학습은 파이썬과 파이토치, ML 에이전트를 통해 구축했습니다. 다양한 학습 환경을 만들기 위해 펄린 노이즈, 플로드필 알고리즘을 통해 매 학습 에피소드마다 다양한 환경이 나올 수 있도록 구현을 했고 스폰되는 유닛의 구성과 개수도 달라지도록 했습니다. 위 학습을 통해 추론 모델 파일이 나오면은 해당 모델이 장착된 유닛은 파이썬 환경 없이도 빌드 파일에서도 관찰값에 따라 가중치를 산출할 수 있게 됩니다. 게임의 전반적인 클래스 다이어그램은 다음과 같습니다. 학습 구조에 대해서 말씀드리면은 게임 내에 등장하는 유닛의 종류는 총 3가지인데 각 종류에 따른 모델이 존재하며 유닛들은 본인 종류에 맞는 모델과 연결되어 관찰값을 보내고 가중치를 받아오며 보상을 받습니다. 동일한 유닛이 한 에피소드에 여럿 생성되면 한 에피소드이지만 여러 학습 경험을 확보할 수 있습니다. 신경망 구조는 입력층 13개, 출력층 6개이고 은닉층은 2개로 보시는 화면과 같이 구성되어 있습니다. 보상값은 승패 보상이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며 유닛이 얼마나 피격, 타격했는가에 따른 보상 등 총 8가지의 보상이 존재하고 보상의 수치는 위 화면 내용의 고정이 아닌 학습 수력 경과에 따라서 수정이 조금씩 이루어졌습니다. 크게 3가지 학습이 진행되었는데요. 첫째로는 우선 수동 가중치 유닛을 먼저 설계한 뒤 해당 수동 가중치 유닛만 사용하는 진영과 강화학습 유닛만 사용하는 진영을 생성하여 둘이 싸우도록 학습 환경을 구성을 했고 강화학습 진영이 수동 가중치 진영을 상회하는 승률을 보이는지 확인했습니다. 두 번째로는 수동 가중치 진영을 상회하는 강화학습이 완료되고 결과값이 수렴을 하면은 학습된 모델로 두 진영을 만들어 셀프 플레이를 진행해서 이해로가 증가하는지를 관찰하는 실험이었습니다. 세 번째로는 기존의 학습된 모델이 아닌 제로 베이스에서 시작하는 강화학습 모델로 두 진영을 만들어 셀프 플레이를 진행을 했고 이해로가 증가하는지 관찰했습니다. 결과부터 말씀드리면 수동 가중치를 상대로 한 첫 실험에서는 기준치 이상의 승률을 확보하는 데 성공했지만은 나머지 실험에서는 이해로가 감소해서 0에서 진동하는 결과를 확인했습니다.
성공한 첫 실험의 텐서보드 그래프를 먼저 보여드리자면 누적 보당이 증가해서 어느 정도 수렴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보상값 분포도 스텝 수가 증가하면서 더 높은 쪽으로 분포가 변화하고 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다만 밸류로스는 더 하진 않지만 내려가지도 않았습니다. 폴리시 베타에서는 크게 요동친 부분이 하나 있는데 학습 중 승률은 이때 더 이상 개선이 되진 않았지만은 저 요동친 부분 이후로 무승부 확률이 크게 늘어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처음에는 승률 5%, 무승부 5%에서 시작했었던 게 약 7만 에피소드에 들어가니 승률 51%, 무승부 8.5%까지 개선된 것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이렇듯 수동 가중치 진영을 상대로는 유의미한 결과값을 냈으나 다른 셀프 플레이에서는 그러지 못했는데 그 이후로는 수동 가중치 진영을 상대로 학습된 모델을 보면 최종적으로 먼저 움직이지 않고 수비적으로 상대를 기다리다 다가오면 공격하는 패턴으로 수렴되었는데 수비적인 행동으로 기준치 이상의 승리를 달성하는 것은 현 관찰값만으로는 가능하나 공격적인 행동으로 상대 진영을 이기기 위해서는 기존 수비와 다르게 다른 유닛과 합을 맞추는 유기적인 움직임이 필요한 것으로 추측됩니다. 따라서 적극적으로 움직여 승리하는 유닛을 학습시키기 위해서는 유닛이 이 게임을 파악할 수 있는 관찰값을 늘리고 중간 보상을 다양화하는 등 기초 광학습 설계에 보완이 필요한 것으로 보입니다. 다음은 AWS 인프라 설계를 보여주는 화면입니다. AWS 콘솔 화면에서 인프라를 구축했고 가용성 확보를 위해 최소 2개 이상의 가용 영역을 설정했습니다. 또한 오토 스케일링 그룹을 사용해 CPU 사용량에 따른 EC2가 증감하도록 설정했습니다. 다음은 데모씬입니다. 데모씬 1에서는 위아래 모두 수동 가중치 유닛들로 구성된 진영으로 수동 가중치 유닛들이 어떻게 움직이는지 확인할 수 있습니다. 수동 가중치 유닛들도 상대방에게 높은 피해를 입히기 위해 상대의 D를 잡아 공격한다든지 고지대에서 공격하는 등 게임 내적으로 주는 피해를 증가시킬 수 있는 방법을 잘 활용하고 있고 체력이 절반 이하로 내려가는 경우를 분기점으로 하여 가중치가 변경되는데 피해를 많이 주는 위치보다는 받는 피해를 최소화하는 위치로 이동하게끔 가중치가 변경됩니다. 데모씬 2에서는 위 진영은 수동 가중치 유닛으로 구성된 진영, 아래 진영은 강화학습 추론 모델이 장착된 유닛들로 구성된 진영으로 두 진영 간의 싸움 통계를 볼 수 있는데요. 승률이 51%, 무승부 확률이 8.5%로 강학습 진영의 승률이 높긴 하지만은 압도적으로 높은 건 아니라 타임스케일을 조절하며 게임의 속도를 올리면은 점차 누적 승률이 어떻게 쌓이는지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시간 관계상 다음 씬으로 넘어가겠습니다. 데모씬 3에서는 실제 사용자가 플레이해볼 수 있는 씬으로 상대방 진영이 수동 가중치 진영일지 강화학습 진영일지 직접 선택이 가능하며 유닛의 구성 또한 선택하여 사용자가 직접 플레이해볼 수 있는 씬입니다. 시간 관계상 모든 데모씬을 끝까지 보여드리지는 못했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